자, 5회차 평총고 해설을 한번 시작해 봅시다. 일단은 전문항 할 거라서 1번부터 보자. 자, 세 수 A, B, C를 대소 비교해달라 라고 했는데, 일단 첫 번째 나온 게 세제곱근 2예요. 이거는 2의 3분의 1제곱이지. 자, 그 다음에 B는 8제곱근 8이래. 요거는 2에 바로 쓰면 8분의 3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C는 뭐야? 4제곱근에다가 4래요. 이 역시나 2의 2분의 1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밑이 2짜리면은 증가계형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지수끼리 대소 비교한 게 전체 대소랑 동일했었어. 그래서 여기서 제일 작은 수를 구해보면은 그게 누구예요? A가 제일 작죠. 왜냐면 8이 아니지. 24로 통분해보면 얘는 24분의 8이고 얘는 24분의 9고 얘는 24분의 12죠. 그래서 그냥 A, B, C 순으로 대소가 나온다. 그래서 1번의 답은 1번이고요. 2번으로 갑시다. 자, 2번에 지금 4의 x제곱을 10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y는 로그 2에 얼마야? 5래. 일단 여기서 지수를 항상 우리 로그 꼴로 바꿀 줄 알아야 돼. x가 뭐였어? 로그 4의 10 이렇게 바꾸는 거였죠. 근데 이 밑자리가 지금 4니까 2의 제곱이잖아. 그래서 2를 앞으로 보내줘. 그럼 절반이 되죠. 이렇게 로그 2의 5인가요? 이렇게 10이죠.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 해달라고 했냐면 2x 빼기 y를 해달래. 그래서 x한테 2배를 해. 그럼 그게 로그 2의 10으로 쓸 수 있는 거고, 거기서 y를 빼라는 거는 이렇게 빼라는 거죠. 자, 이렇게 미통일 돼 있으니까 진수끼리 나누기로 바꾸면 되고요. 그럼 로그 2의 2가 되겠지. 1이다. 자, 이런 거는 틀리면 안 됩니다. 1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갑시다. 자, 3번은 문제를 보니까 여기다 그냥 할까요? 뭐라고 돼 있어? 점 P의 좌표를 줬고 그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다음을 구해줘 라고 했는데, 일단 4사분면에 있는 각이니까 이렇게 원 하나 만드시고, 그 점이 지금 2, 마이너스 루트 5니까 뭐 대충 요 정도 찍어요. 그럼 너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동경 표시를 해줘. 그럼 이 동경의 길이가 얼마야? 지금 3이지. 반지름 3. 그래서 우리가 아는 사인 정의와 코사인 정의, 탄젠트구나. 탄젠트 정의대로 가면 됩니다. 사인 세타의 정의가 뭐야? 반지름 분의 y 좌표죠. 그 다음 탄젠트 세타의 정의가 뭐예요? x 좌표 분의 y 좌표죠. 2분의 마이너스 루트 5겠지.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 된다. 곱하면 6분의 5가 나오겠지. 5번이고요. 4번으로 가자. 자, 4번에 뭐라냐면 양의 실수 a에 대해서, a가 양수고요.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 직선 ax 플러스 y는 0과 2점 1,0 로그 2의 삐리리삐리 나왔어요. 걔네가 서로 수직이래. 그럼 당연히 일단 처음으로 나온 그 직선 y는 마이너스 ax라고 쓸 수 있고, 뭐 수직 얘기 나오면 우리 필요한 게 기울기지. 기울기가 지금 마이너스 a야. 자, 그 다음 직선은 뭐냐면 지나는 2점을 줬으니까 뺍시다. 자, 로그 2의 10에서 1 빼요.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은 로그 4의 3에서 0을 빼요.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이 기울기가 얘랑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돼.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역수의 마이너스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다음이 성립한다는 거고, 이 분모는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1을 로그 2로, 미통이라면 로그 2의 2잖아요. 그래서 얘네 둘은 나누기로 바뀌면서 로그 2의 5가 될 거고, 얘는 뭐가 돼? 미통일을 좀 해볼까? 요 녀석도 뭐라 쓸 수 있어? 2분의 1 이렇게 쓰시고 로그 2의 3으로 쓸 수 있잖아. 그럼 요렇게 모아가지고 2분의 1 써놓고 로그 5의 3으로 쓸 수 있는 거지. 이게 지금 누구라는 거야? a분의 1이라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해달라는 게 뭐냐면 루트 3의 a제곱을 해달래.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해줄 건데, 뭐 어떻게 할 거냐면은 요거 얘한테 줘버리자. 2분의 1제곱으로 이렇게. 그러면은 루트 5의 로그 5의 루트 3인 거죠. 그럼 루트 3의 a분의 1제곱이 지금 얼마라고 나온 거니? 바보 아니야. 미안해. a의 5분의 1제곱이 루트 3이라고 나온 거고, 여기서 이제 우리는 5라는 숫자를 양변에 a제곱을 해서 루트 3의 a제곱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되겠네.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갑시다.
자, 5번도 보니까 지금 플러스 1부터 5까지 다음 함수의 최대 최소를 곱해달라 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함수 식을 보니까 2분의 1이 밑자리에 들어가 있고요. 지수 자리가 마이너스 x제곱에 더하기 4x 그 다음에 더하기 4인가 봐. 이렇게 된대. 자, 이거에 대해서 자, x 범위가 지금 1부터 어디까지야? 5까지야. 그럼 당연히 일단 합성의 형태니까 합성되어 있으면은 이거 그려봐야죠. 그려보니까 위로 볼록 하고요. 축이 지금 누구냐면 2입니다. 자, 그럼 범위대로 잘라보자. 1이랑 5인데 1이 더 가깝고요. 5가 좀 더 멀겠죠? 그래서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고점 찍고 내려가겠지.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이제 최대가 될 거고 여기가 이제 최소가 되겠다. 그래서 이 최대 최소를 곱해달라고 한 거야. 맞아요? 아니죠. 지금 문제에서 해달라는 건 뭐예요? 이거의 최대 최소 전체. 얘가 아니라. 그래서 내가 얘를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t라고 치환을 할게. 그럼 일단은 요거는 t의 최대, t의 최소가 되는 거야. 그래서 2를 먼저 넣어봐. 2 대입하면 마사에다가 풀 8에다가 풀 4니까 8 나오네. 최소는 얼마나? 5 대입해봐. 마이너스 25에다가 5 들어가면 얼마야? 20인가? 그럼 마이너스 1 나오니? 이렇게 되겠지. 그럼 우리가 지금 설정한 함수가 y는 2가 아니죠. 마이너스가 아니라 2분의 1에 요거의 t제곱인데 t의 범위가 마일부터 어디까지래? 8까지다. 이렇게 준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오히려 제일 큰 값이 나올겠지? 최대값이 2라는 거 알 수 있죠? 왜 거꾸로 나오냐면 감소 계형이니까. 됐죠? 그다음 8이 들어가면은 그때 뭐가 되겠어? 제일 작은 값이 나오겠죠. 이렇게. 이게 최소다. 하라는 게 뭐예요? 둘을 곱해달래. 그러면 2의 7제곱분의 1 나오겠지.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 6번으로 갑시다. 자, 6번을 보니까 2분의 파이부터 파이 사이. 자, 2분의 파이부터 세타가 파이 사이래. 이거는 2, 4분면 각이라는 거 알 수 있고, 그러한 세타에 대해서 세타랑 6세타가 일직선 위에 있는데 반대 방향이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상태라는 거야. 여기 원점이 있으면은 뭐 이렇게 돼 있을 때 요만큼이 이제 세타가 되는 거죠. 몇 바퀴를 돌지는 모르겠어. 그래서 이런 거 어떻게 하랬냐면은 6세타랑 세타랑 어쨌든 180도 차이가 나라는 거야. 그래서 뺄 겁니다. 그래서 180도 차이라서 파이라고 쓸 거긴 한데 항상 일반각 표현으로 요걸 써줘야 돼. 단 n은 정수. 이건 서술형을 위해서 항상 체크해 두시고. 자,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5세타는 얘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세타는 5분의 요거 파이로 묶어. 그럼 여기가 2n 더하기 1로 묶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요 사이 범위에 해당하는 정수값을 대입한 세타를 찾을 거야. 자, 일단 제일 작은 0부터 한번 넣어봐요. 그럼 5분의 파이네? 안 들어가네요. 2 넣어보자. 2를 왜 넣어? 1을 넣어보자. 그럼 5분의 3파이야. 5분의 3파이. 자, 5분의 3파이면 얘가 180이잖아. 5로 180을 약분하면 얼마가 돼요? 36도가 나오겠다. 그래서 3배를 해주면은 딱 저 범위에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요 녀석이 답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 뭐 2도 한번 넣어볼까? 2 들어가면 뭐야? 딱 파이가 돼서 저 범위 바깥 부분으로 나가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유일하게 5분의 3파이밖에 없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문제에서 구해달라고 한 거는 코사인에 몇 세타냐면 9분의 5세타래. 9분의 5세타. 그럼 세타 자리에 얘 써주면 돼. 5분의 3파이. 써보니까 5끼리 약분되고 얘네끼리 약분돼서 3분의 파인 거죠. 자, 코사인 3분의 파이 결국 얼마야? 2분의 1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다. 별거 없죠. 여기까지 넘어가고 7번으로 가자. 자, 7번도 보니까 둘레 길이가 64인 부채꼴 중에서 그 넓이가 최대인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를 세타,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한다. 세타 더하기 r의 값을 구해줘 라고 합니다. 자, 일단은 이거는 그림을 정확한 그림은 아니지만 그려야 돼요. 그려보고요. 여기가 r, 여기가 r이면은 이 호의 길이니까 l로 잡아. 그럼 여기가 이제 세타가 되겠지. 지금 문제에서 해달라고 한 게 뭐냐면 둘레 길이를 제한을 줬어요. 64라고.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2r 플러스 l이 뭐야? 64라는 걸 일단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부채꼴 중 그 넓이가 최대인 부채꼴에서의 중심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한대요.
자, 우리 이런 거 할 때 항상 쓰는 방식이 뭐였냐면 산술기하였잖아요. 당연히 양수니까 산술기하 쓸 수 있고, 얘네는 2배 루트 이 둘의 곱 2RL보다는 크거나 같아요 라고 쓸 수 있는 거였어. 근데 이거는 당연히 등호가 성립할 때 넓이가 가장 뭐하게 나와요? 크게 나오죠. 이유가 뭐였지? 다 설명해볼까? 우리가 아는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의 RL이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이거 약분해봐. 32죠. 그 양변 제곱하면은 32의 제곱, 걔가 2RL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2로 또 약분해. 그럼 16 곱하기 32겠지. 그리고 우리는 2분의 1 RL이 필요하니까 또 나눠. 그럼 8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요거의 최대값은 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게 뭐냐면 등호가 성립할 때란 말이야. 알겠어요?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럼 등호가 성립할 때라는 건 우리가 2R과 L이 뭐 할 때를 의미하는 거였죠? 같을 때 의미하는 거였죠. 산술기하에서. 그럼 잘 봐. 2R과 지금 L이 똑같대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2를 내비두고 R을 넘겨. 왜 넘겨? 우리가 배운 호도법. 중심각의 크기의 정의가 뭐였어요? 반지름분의 호의 길이였지. 그러니까 세타가 지금 2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세타가 2면은 지금 이 넓이가 가장 크게 나온다 라는 걸 준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말하는 지금 최대일 때의 중심각 크기 세타는 일단 2인 거야. 근데 우린 필요한 게 뭐냐면 그때의 반지름도 필요해. 그럼 반지름은 어떻게 구하냐? 별거 없고 얘네 둘이 같을 때라며 그때 64가 되는 거니까 L을 2R로 써요. 그럼 2R 더하기 2R이 64라는 거니까 4R이 64일 때야. 그래서 R은 얼마겠어? 얼마니? 16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얘네들을 더해달라고 했으니까 3번이 답입니다. 물론 최대값을 물어봤다고 쳐봐요. 만약에 넓이의 최대? 그럼 이걸로 답해주면 돼요. 8 곱하기 32.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많이 보던 거니까 넘어가고 8번으로 넘어갑시다. 자, 8번 보면 알겠지만 이거 결국 뭐 하는 문제냐면 그려야 돼. 어쩔 수가 없어요. 항상 이런 거 풀 때는 확실한 거를 먼저 그리고 불확실한 거를 맞춰주면 돼. 문제 맞게.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보자. 자, 지금 둘 중에 첫 번째 함수는 정확하죠. 그래서 걔부터 한번 그려볼까? 자, 보니까 이렇게 X축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한 여기쯤에 Y축 들어가 보자.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첫 번째 함수는 점근선, 그게 1이야.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증가계형이니까 이렇게 올라가겠죠. 여기가 누구예요? Y 절편이 0 대입해보면 5가 나오네. 그래서 여기가 5구나. 그리고 지금 우리가 새롭게 그려야 되는 함수가 Y는 마이너스 4의 X 빼기 1제곱 더하기 K래. 얘는 우리가 알기로 요 녀석이 뭐였지? 점근선이고 원래 얘는 증가계형이에요. 근데 X 앞에 개수 양수니까 아직 증가인데 전체 앞에 개수가 음수가 되면은 뭐가 된다 했었어? 바뀐다 그랬었지. 그래서 감소계형으로 바뀐 겁니다. 얘는 감소계형이니까 K를 기준으로 대충 여기서 잡아놓고 가보자. K를 기준으로 감소하는, 그러면 이렇게 내려가야겠지. 괜찮아? 이렇게 생기는 함수가 되겠죠. 왜냐면은 이거는 뒤집어진 모양이니까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가던 걸 마이너스 때문에 이렇게 뒤집은 거죠. X축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는 그래프인데 걔네가 지금 어떻게 만나래? 2, 4분면에서 만났으면 좋겠대. 그러니까 여기서 만나라는 거야. 그 말은 요 원래 그려져 있던 함수랑은 요만큼인과 반드시 교점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생각해봐. 점근선이 한 여기쯤 있다 쳐봐요. 여기가 누구라고 해볼까? 여기가 K라고 해봐. 그럼 이걸 기준으로 내려올 거야. 내려오는데 만약에 이렇게 내려온다고 해봐. 그럼 교점이 1, 4분면에서 생기는 거지. 자, 이러면 안 되니까 당연히 판단 기준은 누가 된 거냐면 Y 절편이 되는 거예요. Y 절편. 걔가 5보다 반드시 어디 있어야 돼? 밑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다가 0 넣어요. 0. 0 대입하면은 K 빼기 4분의 1 나와. 그래서 여기가 K-4분의 1인 거야. 그러니까 그 K-4분의 1이라는 게 반드시 누구보다 5보다는 작아야 된다는 소리지. 자, 그럼 이걸로 끝일까? 아니라는 거야. 왜냐면 이 계속 점근선이 내려와봐. 내려오다 보면은 그 점근선이 정확하게 누가 될 수도 있냐면 얘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때는 그래프가 어떻게 생기냐면 얘보다 노란색 점근선보다 밑으로 생길 거라고. 그럼 얘네가 더 이상 만나 안 만나? 안 만나. 그래서 하나 추가하자면 K는 점근선인 K는 반드시 1보다 커야 돼요. 그래야 이사분면에서 만날 수 있다. 이게 최종 범위가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K의 범위를 1보다는 크면서 4분의 21보다는 작아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럼 요 사이에 해당하는 문제에서 K를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구해보면 2, 3, 4, 5까지 가능하겠죠. 그래서 4개가 정답이에요. 4개. 그래서 4번이다. 그래서 이 정도는 계산 실수 없이 잘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몇 번으로 넘어가야 돼? 9번으로 넘어가 보자. 자, 9번은 뭘 해줘야 돼? 문제를 잘 읽어줘야 돼. 응? 문제를 잘 읽어야 돼. 9번으로 가보자.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n은 자연수인데 2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래요. 자, 그때 n제곱 마이너스 4n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겼대. 그거에 n제곱근 중. 자, 이거에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가 아니라 음수인 것의. 음수의 개수야. 음수의 개수. 그러니까 음수도 결국은 실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실수인 것에서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봐야겠죠. 자, 그러면 잘 봐봐. 우리가 A의 n제곱근 이런 문제 풀 때 항상 뭐부터 보냐면 n의 홀짝을 먼저 보죠. 홀수면 뭐예요? 홀수면. 그럼 그때 그림은 어떻게 된다 했었죠? 이거를 x라고 잡으면 그 x는 n제곱을 하면은 a가 나오는 수가 되는 거야. 근데 홀수였을 때 저 다항함수는 이렇게 생긴다고요. 그거랑 a는 양수여도 하나, 0이어도 하나, 음수여도 하나란 말이야. 그래서 어쨌든 양수건 0이건 음수건 실수인 것은 무조건 존재해요. 근데 양수였으면은 양수가 나오는데 0이었으면 0이 나오고 음수였으면 음수가 나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홀수 제곱근은 요 A의 부호에 대해서 똑같이 X가 나와요. 그럼 지금 문제에서 말하는 게 FN의 뜻이 뭐냐면 이거라며. 이것의 n제곱근 중 음수의 개수? 그럼 n이 홀수일 때는 이거의 부호가 음수여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럼 두 번째 짝수일 때도 있었지. 짝수면은 그림이 어떻게 나와? 그럼 그때는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때는 양수면 이렇게 두 번, 0이었으면 한 번, 음수면 안 만나요.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양수일 때 두 번인데 그때 음수도 같이 나옵니다. n제곱근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만약 얘가 짝수야? 그럼 얘는 일단 양수여야 돼. 왜냐면 음수면 애초에 안 만나서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양수여야 되고 그때는 이제 음수가 반드시 존재할 거다. 왜? 양수 하나, 음수 하나 나오니까. 그럼 이제 이걸 다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얘를 빨리 그려야죠. 그려보고 여기가 누구야? 2잖아. 그럼 그 옆에 누가 있겠어? 3이 있겠지. 3 넣으면 음수 나오고요. 4 넣어도 음수 나와. 근데 5 대입하면 양수 나오거든? 그래서 5가 이쪽으로 넘어간 거야. 이때까지가 4인 거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누구니? F의 3, F의 4, F의 5, F의 6이거든? 그럼 일단은 홀수와 짝수로 구분을 먼저 지어야 돼. 홀수일 때 봐봐. 홀수 3이었으면 요 값이 뭐가 나와? 음수가 나와. 그럼 아까 홀수일 때는 음수여야 음수인 게 나온다 했었죠. 그래서 얘는 한 개가 맞아요. 얘는 그럼 뭘까? 5일 때는 양수가 나와. 그럼 양수의 홀수 제곱근은 무조건 양수예요. 따라간다 했잖아. 그래서 음수가 나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요거는 0개가 되는 거지. 그럼 4는요? 짝수로 넘어갔지. 짝수면 짝수인 거에 대해 음수거든요. 음수의 짝수 제곱근은 없다고. 애초에 실수인 게 없어. 0인 거야. 근데 6은 어때? 6은 여기 있으니까 대입해도 양수잖아요. 그러니까 양수의 짝수 제곱근은 반드시 음수가 하나 나온다고. 이렇게 하나. 그래서 답이 그냥 2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거의 뭐 1분도 안 돼서 풀겠죠? 이런 거에서 시간이 낭비가 되면 안 되니까 연습을 철저히 해두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공부를 하다가 오해를 하는 게 있는데 쉬운 거를 안 해야지, 내가 모르는 것만 해야지 하면 안 되고,
아는 것도 빨리 풀 줄 알아야 돼요. 응? 그래야 어려운 거에 쓸 수 있는 시간들이 세이브가 되는 거지. 그냥 무작정 어려운 것만 공부한다고 실력이, 성적이 절대 늘지 않습니다. 자, 10번으로 가자. 자, 밑변 길이가 3제곱근, 세제곱근 16이래. 자, 그리고 높이가 루트 31이래. 자, 이거의 넓이를 A라고 하겠다. 자, 이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를 세제곱근 이만큼 늘렸대요. 그러니까 요만큼 늘렸대. 위에 거에서 이렇게 늘린 거고, 그 다음에 높이는 세제곱근 4만큼 늘렸대. 일단 뭐 무슨 말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고, 자, 그때 삼각형의 넓이를 B라고 한대요. 그러면은 그 B는 어떻게 되냐면 A를 빼주면 2의 P제곱 더하기 3, 요렇게 식이 정리가 되나봐.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유리수 P를 구해달라 라고 했어. 자, 일단 그럼 봐봐. 일단 뭐 할 거냐면 원래 넓이 A를 한번 구해볼까? 근데 어차피 우리가 B에서 A를 뺄 거잖아. 그래서 A를 밑에다 쓰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A를 한번 써보자. 그럼 우리가 알기로 2분의 1에 밑변과 높이 얘네 둘 곱하면 돼. 세제곱근 16과 그리고 루트 32를 곱해주면 돼요. 그리고 B는 뭐야? B. 자, 그거는 2분의 1에 밑변 길이는 요거 더해주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써보자. 일단 써보고 그 다음에 쟤도 한번 써볼게. 자, 그 다음 높이는 마찬가지 더해주면 돼요. 일단 씁시다. 자, 이렇게 다 됐어. 이제 빼기만 하면 돼요. 뺄 건데 이제 전부 다 뭐로 좀 표현이 될 것 같냐면 2로 표현이 될 것 같아. 그래서 2로 최대한 모아볼까요? 얘가 뭐가 되냐면 2의 3분의 4제곱이지. 그 다음 얘는 뭐야? 더하기 2의 3분의 1제곱이죠. 일단 그렇고 얘는 2의 2분의 5제곱이고요. 얘는 뭐야? 2의 3분의 2제곱이야. 잘 안 보여. 일단 그렇고요. 그 다음 밑에 것도 한번 해보면은 얘는 2의 3분의 4제곱이 될 거고 얘는 2의 2분의 5제곱이 되겠지. 이렇게 곱한 상태. 얘네도 이렇게 곱해져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거를 곱할 거다. 자, 이 상태로 이제 뺄 건데 맨 앞에 있는 2분의 1은 그냥 앞에다 묶어 놓기로 하고 이제 계산을 해보자. 자, 이거는 계산 잘 하면 돼. 뭐 어려울 거 없어요. 그래서 B에서 A를 뺍시다. 그래서 2분의 1로 좀 묶어 놓고 생각을 해보면, 자, 일단 보이는 게 뭐냐면 얘랑 얘랑 곱하면 그게 밑에 있는 거잖아. 서로 사라질 게 분명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가적으로 해줘야 될 건 뭐냐면 얘랑 얘 곱한 거. 그러면은 2에, 왜냐면 이거 다 그냥 일일이 전개할 거 아니야. 그래서 얘네들 먼저 해주면은 2에 뭐가 남니? 3분의 4랑 3분의 1을 더하는 거야. 미통일 돼 있으니까 지수끼리는 더해야죠. 더해주면은 2의 제곱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녀석이 이제 요거랑 이렇게 전개된 걸 쓸 건데 그냥 이거를 한번 이렇게 써보자. 2의 3분의 1제곱 써놓고 묶어. 그리고 요거 그냥 두 개 쓰자. 이렇게. 요거에다가 2의 3분의 2제곱. 괜히 이렇게 썼나? 그냥 전개할까? 별로 도움이 안 되네요. 전개합시다. 얘네들 곱하면 뭐 나와요? 지수끼리 더할 거니까 통분하면 6분의로 통분이 되겠지? 그래서 6분의, 야, 이거 보니까 어떻게 되니? 2랑 15 더하면 17 나오겠다. 그죠? 그 다음 더하기. 얘는 또 뭐야? 이렇게 곱해보면은 지수끼리 또 더해지니까 2가 되겠다. 그럼 요거 둘 더하면 6이죠? 절반 해주면 얼마겠어? 3 나오겠지. 더하기. 얘네 둘 해주면은 2의 6분의 11제곱이 나오겠네. 그래서 문제에서 말하는 모양과 일치하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P를 우리가 6분의 11로 쓸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막 어려운 건 아닌데 이제 계산의 흐름을 좀 잘 타는 게 중요합니다. 이상한 계산으로 빠져버리면은 또 빙빙 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조심하시고. 자, 11번으로 갑시다. 자, 11번 보니까 0부터 세타가 2분의 파이까지래. 자, 이때 이런 범위에 대해서 세타, 사인이죠. 사인 세타 분의 루트 2 더하기 코사인 세타 분의 루트 2, 그 값의 합이 4래요.
자, 그때 세제곱의 합을 구해줘 라고 한 건데, 이거 어떻게 구하지? 일단 최대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최대한 제곱을 활용을 해야겠죠. 왜냐면 우리가 알기로 제곱의 합은 항상 얼마니까? 1이니까. 자, 근데 여기서 방법이 좀 잘 안 보여가지고 뭘 해볼 거냐면 일단은 이 통분 좀 해볼까요? 이 통분하면 어떻게 돼요? 간단하게 쓸게. 사인 코사인 분의 루트 2는 반대편 넘길까요? 그럼 얘는 코사인, 위에는 사인 이렇게 될 거고, 그게 루트 2분의 4, 2루트 2인 거지. 이렇게 나올 텐데 지금 이 상태로 뭔가를 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뭐 할 거냐면 항상 우리가 활용하는 거, 양변 제곱. 자, 이거 제곱해보자. 그러면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분의, 얘 제곱하면은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 완전 제곱이니까 더하기 2사인 코사인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그것이 8입니다 이렇게 나올 거야. 얘가 지금 얼마야? 얘가 지금 1이야. 자, 그럼 잘 봐봐.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요렇게 따로 먼저 보면은 사인 코사인 분의 1의 완전 제곱이고요. 요렇게 보면은 사인 코사인 분의 1에 2가 곱해져 있는 상태야. 그리고 저 8 넘으면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지금 좀 특이한 치환이긴 한데 얘를 t라고 치환해보자. 그럼 어떻게 나와? t제곱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2t 그리고 빼기 8 그게 0입니다. 그래서 2랑 4로 해서 여기에 마이너스 여기에 플러스가 되겠다. 그럼 우리가 구한 t값 즉 사인 코사인 분의 1 값은 2 또는 마사인데 지금 세타의 범위가 0하고 2분의 파이 사이면 반드시 사인 코사인 모두 다 양수가 나오죠. 자, 여기서는 반드시 2밖에 안 된다. 결론 사인과 코사인을 곱한 값이 얼마라는 거야? 2분의 1이라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을 알고 있죠. 그게 1이라는 거. 그래서 이거 두 개 잘 활용해서 문제에서 구해달라고 한 얼마를 사인 세제곱, 코사인 세제곱 이거 해주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알기로 얘는 뭐로 알고 있냐면 사인과 코사인을 더한 거의 총 세제곱에서 3배의 사인 코사인에 사인과 코사인 더한 거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잖아. 결국은 합이랑 곱이 필요한 거야. 곱은 이미 구했어. 합만 구하면 끝나죠. 자, 그럼 사인 코사인의 제곱은 1한테 이거 몇 개? 2개 더하는 거지. 그래서 1 더하는 거야. 그래서 2입니다. 결론 사인과 코사인 더한 값은 둘 다 지금 양수기 때문에 플러스만 되잖아요. 루트 2라는 거 알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루트 2의 세제곱 즉 2루트 2겠죠. 빼기 3배의 사인 코사인이 얼마야? 2분의 1이지. 그리고 사인 코사인 더한 게 얼마야? 루트 2지. 이렇게 쓸 수 있겠다. 그럼 2루트 2에서 2분의 3루트 2를 빼는 거니까 2분의 루트 2라고 구할 수 있죠. 아이고, 이것도 완전 계산 문제. 정답은 4번이고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12번으로 갈게요. 자, 본인 학교에서 어떤 시험이 나올지를 모르니까 당연히 연습은 많이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계산 연습을 잘해야 돼요. 계산 연습. 계산하는 힘이 없으면은 결국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산은 너무 중요하니까 연습을 좀 많이 하자. 그래서 이런 계산 문제 나온다고 에이 이거 시험 별거 아니네 아니면 뭐 재미없네 별로 안 좋은 문제네 이런 생각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자, 12번 보니까 x에 대한 방정식 로그 2에 2x 더하기 1 그 다음 더하기 로그 2에 2-x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이 로그 2의 a입니다. 자, 를 만족하는 실수 x가 존재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n의 x구나. a구나. a의 합을 구해라. 일단 이거 나오면은 제일 먼저 그냥 문제 풀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밑조건, 진수조건 체크하는 거야. 밑자리는 지금 2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진수를 보면은 2보다 작다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다가 나오는 거지. 이거 항상 제일 먼저 하시고, 자, 그 다음 체크했으면 이제 합치자. 얘네 둘은 곱으로, 진수끼리의 곱으로 한 번에 쓸 수 있고, 자, 이제 그게 로그 2의 a가 된다. 그 말은 진수끼리 뭐 하라는 거야? 같으라는 거죠. 그럼 얘는 그냥 위로 볼록한 2차 함수. 그래서 그려보면은 이렇게 돼가지고 위로 볼록하게 나올 거고요. 그럼 여기가 누구겠어? 절편이 마이너스 2분의 1일 거고, 여기가 누구겠어? 2겠죠. 근데 하필 우리가 보는 관찰하는 범위가 얘부터 얘란 말이야. 그래서 그게 a, 자연수 a랑 같으면 된다.
그럼 자연수 A랑 같아지려면은 요렇게 지나가야 A가 반드시 근이 존재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필요한 게 뭐냐면 최대값이 필요하다. 그럼 그걸 구하기 위한 축이 필요해. 그거는 얘네 평균 내면 돼요. 더해서 절반으로 나누세요. 그럼 더하면 2분의 3이고 절반해주면 4분의 3인 거야. 그래서 꼭대기를 구해보면은 4분의 3을 대입해. 여기 2분의 3에다가 1이니까 2분의 5와 4분의 3을 대입해. 그럼 4분의 5겠죠. 그래서 해주니까 8분의 25라고 나오네. 뭐 근데 우리는 얘가 대충 3점 몇이라는 걸 알지? 그럼 A는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1, 2, 3 가능하겠다. 그래서 그들의 합 6이 나오겠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13번으로 가자. 자, 13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지 보면은, 자, A가 1보다 큰 숫자라고 상수라고 했고요. 자, 그들에 대해서 Y는 A의 X제곱 마이너스 2라는 함수랑, 자, Y는 로그 2의 X 플러스 2라고 돼 있네. 자, 얘네들이 1사분면에서 만나나 봐요. 그 점을 P라고 한대. 자, 원점 5에 대해서 OP의 한 변 길이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삼각형의 넓이가 8루트 3이다. 자, 일단 이 무슨 말이냐면 잘 봐봐. 일단 그려볼 건데 봐봐요. 여기서 얘네들이 뭐라는 걸 바로 캐치를 해야 돼? 서로 역함수 관계라는 걸 캐치를 해야죠. 그죠? 역함수 관계라는 걸 알 수 있고, 역함수 관계라는 거는 반드시 y는 x 대칭 관계가 돼야 돼. 자, 그래서 y는 x에 대해서 1사분면에서 만나게 그릴 건데, 얘는 이런 기본 계형에서 두 칸 내려간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식으로 생겨요. 이게 뭐 f라고 해봐. 얘를 f라고 해. 그럼 그의 역함수는 어떻게 생겨야 돼? y는 x 대칭시킨 거니까 뭐 정확하진 않아도 이런 식으로 생기겠지. 이게 지금 f의 역함수인 거야. 자, 그들이 1사분면에서 만난 요 점을 문제선 P라고 잡은 겁니다. 그럼 원점 5가 여기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얘네들 간의 길이, 그 길이를 지금 문제에서는 한 변 길이로 하는 정삼각형이 나온대요. 이거를 그냥 우리끼리 T라고 잡자. 요 길이를. 야, 그럼 우리가 정삼각형의 넓이 공식을 외우고 있지 않을까? 외우고 있어야 되는데 4분의 루트 3 한 변 길이의 제곱이었지. 그게 지금 얼마래? 8루트 3이래. 그래서 내가 정삼각형의 넓이 공식은 외워두면 좀 쏠쏠하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나왔을 때 계산 시간을 좀 줄여주니까 외워두는 게 좋아. 간혹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루트 3 날리고 t제곱이 얼마래? 32래.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t가 4루트 2인 거야. 자, 그럼 이거 보자마자 바로 떠올라야 되는 게 뭐예요? 1대 1대 루트 2죠. 이렇게 잘라보면은 여기가 지금 4루트 2잖아요. 그럼 1대 1대 루트 2가 된다는 건 여기 길이도 4일 거고 여기 길이도 4일 거라고. 그럼 이 P의 좌표는 4,4라는 걸 알 수 있겠지. 그래서 이거를 그냥 저 함수에 대입해주면 된다. 왜냐면 4,4를 이 함수가 지나니까. 그래서 A의 4제곱 마이너스 2가 4라고 나와야 되고요. 넘기면은 A의 4제곱이 6인 거야. 그래서 A는 문제에서 A 찾으라 했니? A는 뭐가 되는 거야? 아, 제곱이구나. 제곱은 루트 6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4번 이렇게 되겠죠? 별거 아니지.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14번으로 갑시다. 자, 14번도 일단 막 문제도 길고 해야 될 것도 많아 보여. 근데 일단 겉모습에 너무 쫄지는 마시고 항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풀어야 돼.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1이 아닌 두 양수 A, B가 있다. 자, 가조건을 보니까 y는 a의 x제곱의 그래프와 y는 3x가 만나지 않는데요. 자, 그럼 일단 머릿속에 이런 게 연상이 돼야 돼. 그러니까 뭐냐면 적어도 이걸 읽었을 때 아, 이렇겠구나 정도는 예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이제 필요하다면, 그림이 그렇게 필요하다면 실제로 그릴 텐데 그러기 전까지는 그냥 생각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라는 거냐면은 얘가 지금 y는 a의 x제곱 함수라고 해봐. 너무 빨리 가버렸다. 자, 봐봐. 3x가 이렇게 지나간다고 할게요. y는 3x. 근데 얘랑 안 만나야 된대. 안 만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감소 계형은 이렇게 생기지. 그러니까 여길 무조건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A는 증가계형이라는 거를 유출을 한 거야. 근데 그걸 설명 없이 바로 그려버린 겁니다. 원래 그게 먼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야 되고, 증가하는 건데 얘랑 안 만나게 일부러 그린 거야. 그래서 이런 상태가 됐대. 일단 그게 가조건이고요. 나조건. 로그 b의 x의 그래프는 3분의 1x랑 두 점에서 만난다. 자, 여기서 뭘 캐치해야 되냐면 얘가 y는 3분의 1x라는 함수랑은 y는 x 대칭 관계다 라는 거. 이거 고1 수학이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그려야 되나? 이렇게 지나가는 y는 3분의 1x. 이 함수는 서로 y는 x 대칭 관계라고. 그래서 y는 x를 이렇게 그려 놓을게요. y는 x. 그러니까 지금 파란색 직선, 노란색 직선이 y는 x 대칭 관계인데 이 노란색 직선이랑 로그 bx래. 그 로그 함수가 두 점에서 만나라는 거는 잘 봐.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가 1이지. 아무런 평행이동이 없으니까. 그럼 걔랑 대칭된 요 점도 1인 거야. 그럼 걔를 지나는 로그 함수는 일단 이렇게 감소계형이면은 한 번밖에 안 만나요. 근데 문제에서 몇 번 만나라 그랬니? 2번 만나라 그랬네? 그럼 당연히 여길 지나가면서 그림이 좀 어렵지만 이런 식으로 생기라는 거야. 이런 느낌으로 뭐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를 예상할 수 있겠죠.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정의역 2분의 1부터 4 사이에 대해서 y는 어떤 함수야 또? 새로운 함수네? 로그의 a분의 b를 밑으로 하는 x 이렇게 로그 함수가 된다. 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달래. 자, 일단은 물론 우리가 원래 이런 거 할 때 항상 하는 거는 기억을 먼저 들어가죠. 근데 들어가기 전에 뭔가 더 알아낼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걸 빨리 캐치를 해야 돼. 그래서 그걸 캐치하냐 못하냐가 이 문제를 푸냐 못 푸냐를 판가름 지어줍니다. 자, 뭐냐면 이 노란색은 y는 x 대칭시키면 파란색이라며. 그럼 이 로그 함수 있죠? 얘가 지금 y는 로그 b의 x인데 그러면 같은 이유로 요 로그 함수의 역함수도 여기다 갖다 그릴 수 있는데, 자, 갖다 그렸을 때 이 노란색이 파란색이랑 대칭 관계니까 로그 함수가 지수 함수로 두 번 만나게 그려주면 돼요. 그래서 생긴 게 어떻게 생겨야 되냐면 다른 색깔로 그어볼까? 빨간색으로 그자. 그래서 요렇게 지나간다는 거를 유추할 수 있는 거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빨간색 함수가 b의 x제곱 함수라면 a랑 b에 대해서 반드시 a가 b보다 클 수밖에 없고 둘 다 1보다 큰 수라는 걸 알 수 있지. 왜냐면 증가계형이니까. 그럼 잘 봐. 여기서 a분의 b라는 숫자는 당연히 1보다 작은 수가 되겠죠. 0보다는 크면서.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야? 얘는 감소계형이구나. 여기까지 파악을 하고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기억으로 갈게. 자, 기억을 보니까 y는 로그의 a분의 bx의 그래프는 y는 로그의 4분의 5x래. 이 그래프랑 한 점에서 만난대요. 자, 요거는 그려보면 알겠지만 얘는 감소계형이고 얘는 증가계형인데 둘 다 항점이 1이란 말이야. 지나는 점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 만나는 게 맞는 거지. 기억 참. 니은으로 가보자. 자, 니은 최대값이 1이면 최소는 마이너스 4분의 5다. 그러니까 지금 구간 2분의 1부터 어디까지래? 문제에서 제시한 게 4까지였거든요. 자, 거기서 저 함수의 최대라고 하면 감소계형이면은 작은 게 들어갈수록 크단 말이야. 그 최대값 1이라는 숫자가 로그의 a분의 b의 2분의 1이나 마찬가지인 거지. 그래서 보니까 a분의 b라는 숫자는 이렇게 갈까? 이렇게 써줄게요. 그 1제곱이 2분의 1이었다. 이렇게 알 수 있겠네. 일단 둬. a, b의 관계를 쓰지 말고요. 그냥 둬요. 그때 물어보는 건 최소거든? 그럼 최소값은 뭐겠어? 4를 넣어야겠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4 대입해주면은 로그 a분의 b의 4라고 쓸 수 있죠. 근데 이거는 2배의 로그 a분의 b의 뭐라고 써야 돼? 2라고 쓰겠지. 자, 그러면 여기가 2분의 1이잖아. 그럼 얘는 뭐야? 마이너스 1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맞는 거지. 그래서 니은은 틀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으로 가자. 자, 디귿을 보니까 최대 최소의 합은 음수다 라고 하는데 최대 최소를 방금 여기서 표현을 다 해놨죠.
1이라는 값만 안 쓰면 돼. 이 모양이 최대였고요. 요 모양이 최소였단 말이야. 자, 그래서 다시 써보자. 로그 a분의 b에 2분의 1이 최대고요. 로그 a분의 b에 4가 최소야. 그러면은 미통일 돼 있으니까 진수끼리는 곱합시다. 그럼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걸 보자마자 대소 판단이 아니라 부호 판단이 돼야 돼. 자, 내가 어떻게 알려줬죠? 지금 밑과 진수는 서로 진수는 1보다 큰 수인데 밑은 1보다 작은 수잖아. 그럼 뭐였어? 음수에 해당한다 했었죠. 그래서 내가 그때 알려줬던 거야. 그래서 이게 음수다. 그러니까 디귿이 맞는 거죠. 그럼 이 문제는 기역과 디귿이 참이다. 3번이 답이라고 할 수 있겠지. 넘어가시고 5번으로 갑시다. 자, 5번도 조금 이런 식을 다루는 걸 잘 못하면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완전 그냥 계산 문제니까 그렇게 막 막히면 안 됩니다. 바로 갈게요. 자, 문제를 읽어보니까 두 함수 fx 15번에 지금 fx가 누구래? 마이너스 x 플러스 2래. 자, 그리고 gx가 누구야? gx 걔가 x제곱에 빼기 4래요. 자, 이들에 대해서 그 그림이 아래와 같대. 자, 보니까 지금 요렇게 나와 있고 y축이 요렇게 지나가면은 1차 함수가 요렇게 지나간대. 여기가 2고 요게 g인가 봐요? gx가 아니라 f구나. fx. 자, 이 fx가 누구라고? 마이너스 x 더하기 2고요. 요게 gx죠. gx. 이게 x제곱 빼기 4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예요. 그리고 여기는 2가 된대. 여기가 마이너스 4다. 표시할 수 있는 건 다 해본 거고. 자, 일단 이거에 대해서 부등식 2배에 로그 2분의 1의 fx 크거나 같대. 로그 2분의 1의 gx래요. 제곱. 자, 이걸 만족하는 모든 정수 x의 개수를 구해라 라고 했는데, 자, 마찬가지야. 달려들지 말고 제발 천천히 진수 조건부터 체크를 하세요. 자, 그럼 진수에 해당하는 fx가 반드시 0보다 커야 돼. 맞죠? 그 다음에 여기도 gx를 제곱한 거. 그럼 제곱한 게 0보다 크다는 거는 당연히 제곱을 하면 0보다 크거나 같잖아. 그러니까 같은 것만 제외시켜주면 돼요. 그러니까 gx는 절대로 0이 되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구한 진수 조건은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자, 그럼 그림을 봐봐. gx가 2차 함수인데 걔가 0이 되지 말라는 거는 마 2랑 2는 절대로 포함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거를 언어를 바꿔야지. 이제 x로 바꿔야죠. 2가 되지 말고 마 2도 되지 말아라. 그 다음에 fx가 0보다 크다는 거는 fx가 1차 함수잖아. 걔가 x축보다 위에 있는 범위, 즉 2보다 작은 범위예요. 2보다 왼쪽. 그래서 요거는 x가 2보다 작아요 라는 범위로 나온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마지막에 답을 낼 때 쟤네를 좀 고려를 해달라는 거야. 뭐 별다른 표현은 아닙니다. 자, 그럼 이거에 대해서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이거에 신경 쓰느라고 이걸 놓치면 안 된다. 이 지금 무슨 계형이야? 감소 계형이야? 감소 계형이면 무조건 전체 부등호랑 진수끼리 부등호가 반대죠. 그리고 요 2는 여기를 올려, 제곱으로. 근데 내가 항상 말하지만 함부로 제곱하면 안 된다고 하죠. 근데 너희가 요거를 미리 써놨으면, 체크를 하고 있으면 괜찮아. 알겠지? 그러니까 이걸 체크 안 하고 해버리면 그때는 문제가 생겨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풀어버린단 말이야. 근데 고려했으면 괜찮다. 자, 그럼 결론이 뭐냐면 fx를 대충 쓸게요. 제곱한 게 gx를 제곱한 거 보다 거꾸로 이렇게 되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어떻게 풀까 막 머리가 굴러가야 되는데 별거 없어. 그냥 직접 해요. 뭔 말이야? 저거 직접 써. 마이너스 x 더하기 2가 f잖아. 그거 제곱해요. gx 제잖아. 제곱해 직접. 근데 저 합차니까 요렇게랑 요렇게랑 쪼개지겠지? 그거를 제곱하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 뭐 할 거냐면 전부 다 뭐 넘길까요? 그러면은 여기서 x 빼기 2에, 왜냐면 얘도 x 빼기 2라고 쓸 수 있으니까 제곱으로 묶어주면은 x 플러스 2랑 마이너스 1로 이렇게 묶입니다. 걔네가 이번에 0보다 작거나 같아 요로 바뀌는 거지.
이렇게 될 거고. 미안해, 여기 안 썼네요. 이렇게. 자, 그럼 앞에 거부터 해보면은 요 제곱에다가 얘네가 하나는 x 플러스 1일 거고 하나는 x 플러스 3일 거라고. 근데 얘 봐봐. x 빼기 2면은 우리가 지금 해놓은 범위가 x는 2보다 작아. 즉 x 빼기 2가 0보다 작아요. 야, 0보다 작은 거 제곱했잖아. 그럼 당연히 0보다 뭐하게 나오겠니? 크게 나오겠지. 같은 게 없을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약분을 해도 됩니다. 왜냐면 우변이 0이잖아. 날려버리는 거야. 숫자처럼 생각하고 약분을 해요. 자, 그러면 남는 게 이제 저 식이 남은 거고, 그건 그냥 몇 차 부등식이 된 거니? 2차 부등식이 된 거죠. 그래서 2차 부등식 풀이로 가주면 돼. 자, x 더하기 1, x 더하기 3이 0보다 작거나 같아. 요를 푸는 거고요. 만약 얘가 음수였다면 반드시 약분을 할 때 부등호 방향 바꿔야 돼. 근데 지금 양수니까 안 바꾼 거고, 이러면 사이범위 나오지. 그럼 누구랑 누구 사이야?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 사이죠. 근데 그 안에 누가 들어가 있어? 마이너스 2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한 답은 마3, 마1 얘네밖에 없겠지. 정수는. 그래서 문제에서 말하는 건 두 개가 정답이다.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16번으로 갈게요. 자, 일단 16번도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 응? 그렇게 어렵진 않아. 자, 봅시다. 보니까 지금 0보다 a가 크고 1보다 작대. 그리고 b는 1보다 크대. 자, 이러한 a, b에 대해서 정의역이 0이 아닌 실수다. 그때 fx를 다음과 같이 줬어요. 이때 자, fx 식이 다음과 같대요. 구간별로 다른데 로그의 a의 마x, 여기 x가 0보다 작을 때고요. 로그의 b의 x래요. 얘는 x가 0보다 클 땐가 봐. 자, 이때 y는 fx의 그래프와 y는 n, 자연수입니다. 그 상수함수가 만나는 두 점을 pn, qn이라고 했을 때 p1, q1 그게 4, p3, q3 그게 52래. 자, 이때 사각형 p1, p2, q2, q1 요 사각형이랑 p1, p3, q3, q1 얘네들의 배를 구해라. 몇 배냐. 자, 이때 단 점 pn의 x좌표는 qn의 x좌표보다 크다. 위치를 준 거고요. 이거는 뭐 그림도 막 엄청 디테일하게 그릴 필요는 없어. 자, 봐봐. 0보다 작을 때는 0보다 클 때인데 클 때는 그냥 증가계형으로 그리면 돼. 그래서 그냥 뭐 이렇게 대충 올라가겠지. 얘가 이제 y는 로그 b의 x인 거야. 그럼 얘 뭐겠니? 음수일 때니까 이거는 우리가 알기로 y축 대칭한 모양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감소하는 거를 y축 대칭시키면은 이렇게 증가하는 걸로 바뀌겠지. 얘가 지금 누구라고? y는 로그 a의 마x라고. 그럼 봐봐. 얘가 y는 1과 만나는 점. 여기 y는 1이었다고 해볼게요. 요 점이 그럼 q1, 요 점이 p1이 되는 거야. 그 다음 y는 2도 한번 그려보자. 이렇게 지나가. 얘가 y는 2야. 그럼 요때 만나는 여기가 q2, p2 뭐 이런 느낌인 거 알겠죠? 그 다음 마지막 요렇게 지나간다고 해봐. 이게 이제 y는 3이죠? 이 y는 3이랑 만나면은 여기가 이제 q3, 여기가 q 뭔 말이야? p3죠. 좀 그림이 조금 이상한데 그냥 갑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난다. 자, 그때 문제에서 말하고자 한 게 뭐냐면 점 사각형이죠. 사각형 어떤 녀석이었어? 사각형 P1, Q, P1, P2로 가야 되나? P1, P2, Q2, Q1이었죠? 이렇게 생긴 거. 야, 요 넓이는 그냥 뭐야 이거? 사다리 꼴이 나올 게 분명하죠? 여기 평행하니까. 그래서 2분의 1에다가 아랫변과 윗변 더해줘야 돼. 그럼 더해보면 요 아랫변이 결국 뭐냐면 잘 봐. 1이 나와야 돼요. 얘가 1 돼야 돼. 그럼 x한테 얼마 넣어야 돼? b 넣죠. 왜 b입니다. 얘는 뭘까요? 얘는 여기다가 마이너스 a를 넣어야 a가 나와서 1이 된단 말이야. 왜 마이너스 a인 거야? 얘 당연히 뭐 할 거야? 빼야죠. 그러면은 b 더하기 a가 되겠지. 또 위에 것도 마찬가지. 2를 만들고 싶어. 이 y값이 2가 됐으면 좋겠대? 그럼 x한테 얼마 넣어야 돼? b에 제곱을 넣어야죠.
그래서 b제곱에서 얘가 b제곱이야 지금. 그럼 얘는 뭘까? 그럼 얘도 2가 돼야 돼. 는 2. 그럼 요 괄호가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a제곱이 돼야겠죠. 그러니까 요만큼이 a제곱이라는 거야. 마이너스 x가. 그러면은 x는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a제곱이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a제곱이다. 그래서 b에서 마이너스 a제곱을 빼면 더해지게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높이는 어차피 1이야. 자, 그 다음에 사각형 P1, P3, Q3, Q1 이런 게 있다 치면은 걔는 2분의 1에 얘도 사다리꼴인데 마찬가지로 아랫변은 B 더하기 A고요. 윗변은 이제 할 수 있겠죠. B의 세제곱 더하기 A 세제곱인 거야. 그거에 높이는 이번엔 2가 되겠지. 근데 문제에서 뭐 하라 그랬냐면 지금 첫 번째 사각형이 두 번째 사각형의 몇 배냐고 했어. 그러니까 우리는 해야 될 게 뭐냐면 그냥 요 비율만 나눠주면 돼요. 요 비율만 요렇게. 그게 그냥 답이 돼버리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2분의 1, 2분의 1 일단 먼저 날리시고, 자, 문제에서 뭐 줬냐면 P1, Q1 줬는데 그게 얘네잖아. 얘네가 4래. 얘네잖아. 얘네가 4래. 그 다음에 P3, Q3 걔네가 얘네죠. 걔네가 52래요. 자, 그랬을 때 이거의 비율을 찾아달라고 한 거니까 우리는 누구만 구하면 끝나냐면 얘만 구하면 끝난다고. 그럼 걔는 누구로부터 구할 수 있어? 자, 지금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이 얼마라고? 52라며. 근데 우리가 알기로 얘는 A랑 B를 더한 거의 세제곱에서 3배의 A, B에 A 더하기 B 이렇게 알고 있잖아. 그럼 저기다가 방금 구한 것들 다 대입하세요. 자, 52고요. 걔는 요게 누구야? 걔 4잖아요 지금. 4의 세제곱 마이너스 3배에 A, B가 누군지 몰라서 네모라고 잡아놓고 또 얘가 누구야? 4겠지. 자,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12네모인데 넘어가면 12네모가 될 거고요. 얘 52가 넘어 64에서 52 빼니까 12가 됩니다. 그래서 네모가 얼마라는 거니? 1이라는 거다. 근데 그 네모가 누구야? A, B죠. 이거 왜 구했어? 쟤 구하려고. 자,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합에 바로 갈게. 제곱에서 곱을 몇 개 빼는 거였어? 2개 빼는 거였잖아. 그래서 해보니까 14가 나오죠. 얘가 14인 거야. 끝났네. 계산하자. 분모는 52랑 4 더하면 56. 그럼 56의 2배가 된 거고요. 분자는 그냥 18이야. 그래서 약분을 해주면은 2만 약분되니까 56분의 얼마야? 9로 그냥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약분이 안 되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계산 문제지 그림이 막 복잡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어. 생각보다. 그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이제 17번. 자, 17번은 굉장히 간단해요. 자, 문제에서 뭐라고 하냐면 자, 빛이 어떤 유리판을 한 장 통과할 때마다 그 밝기가 4%씩 감소한대. 자, 밝기가 200이래. 200. 자, 거기서 몇 장을 통과해야 160 이하가 되냐라고 했어요. 자, 잡아. 처음이 200이야. 근데 한 장 지날 때마다 그 통과되는 거에 뭐가 줄어든다고요? 4%가 줄어든대. 그러면 100분의 얼마가 남는다는 거야? 96이 남는다는 거나 마찬가지야. 한 장 지날 때마다. 그럼 이 상태에서 또 지나면은 한 번 더니까 2번. 또 지나면은 3번, 4번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은 n번 지나면 n제곱이겠지. n장 지나면. 자, 근데 걔가 지금 누구보다 160 이하가 되는 n의 최소가 얼마냐고 했어요. 그래서 요것만 풀면 끝나고요. 넘겨 이거. 그럼 200분의 160이니까 100분의 80? 다른 말로 0.8로 쓸 수 있겠죠? 그 다음 얘도 이런 거 웬만하면 얘들아 다 소수로 바꾸는 게 좋아. 왜냐면은 마지막에 나온 게 웬만하면 다 소수로 표현돼 있어요. 그거 봐봐. 단 로그 2는 0.3010, 로그 9.6은 0.9823이래. 자, 그래서 일단 뭐 할 거냐면 양변에다가 상용 로그를 취하자. 얘 상용 로그 취해주면은 n은 앞으로 떨궈질 거고 로그에 0.96이 되겠지. 증가계형의 상용 로그를 취했기 때문에 원래 부등호랑 씌워진 부등호는 동일해야 돼. 알겠죠? 근데 만약에 너희가 로그 2분의 1처럼 감소계형 로그를 씌운다. 그럼 반드시 부등호 방향을 바꿔줘야 돼요. 그거 조심하시고. 자, 그럼 얘는 로그에 뭐라고 쓸 수 있어? 0.8로 쓸 수 있겠죠. 거기 조건에 로그 9.6 나왔지? 그래서 이거를 뭐 할 거냐면 바꾸는 거야. 로그
9.6에다가 분모에 10을 추가하면 얘랑 같은 거죠. 근데 그게 결국은 나누기 10이니까 마이너스 로그가 아니라 마이너스 1로 쓸 수 있는 거지. 뭐 마이너스 로그 10이라서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요 계산 간단하고, 얘 그럼 뭐야? 로그 8에서 1 뺀 거야. 얘를 10분의 8로 본 거예요. 그래서 빼기 1로 넘긴 거고, 8은 2의 세제곱. 그럼 다른 말로 이건 뭐야? 3배의 로그 2 빼기 1인 거지. 자, 이제 대입하자. 여기는 n 곱하기, 자, 로그의 9.6이 누구래? 0.9823이래. 여기 남는 건 마이너스 0. 왜냐면 1이랑 뺄 거니까 0.0177인가요? 이렇게 남겠죠? 자, 이렇게 될 거고, 우변은, 자, 로그 2의 3배니까 거기 0.3010에 3배 해주면 돼요. 0.9030이 될 거고, 거기서 1을 빼달래. 그럼 마이너스 0.097이 되겠죠.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여기서 결국 마이너스를 날리면서 부등호 방향이 바뀔 거고, 0. 얘를 넘겨요. 그럼 0.0177이죠. 그분에 0.097을 나눠주는 거고, 분자 분모에 만을 곱해요. 그럼 177분의 뭐 나와? 970이 나와서 얘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근데 얘가 대충 얼마야? 계산을 해보면 5점 몇이 나와요. 그래서 n의 최소는 6이라는 거. 왜냐면 장수다 보니까, 유리 한 판, 그 장수다 보니까 6장이 가장 작은 값이 되겠다. 정답이 6이죠. 자, 마지막 문제 18번으로 갑시다. 자, 18번도 한번 볼게요. 자, 지금 A가 2보다 큰 수래. 자, A는 2보다 큰 수고요. 자, 이거에 대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두 곡선과 만나는 점을 AB라고 하겠다. 자, 근데 얘들아, 이게 잘 보이면 좋거든요. A의 X제곱에 플러스 3이고, Y는 로그 A의 X 더하기 3이야. 그러니까 둘 다 지금 3씩 더해져 있네? Y축 방향으로 3만큼 이동이 된 건데, 자세히 잘 보면은 요만큼만 봐봐요. 요만큼만. 걔네 둘이 서로 무슨 관계야? 역함수 관계야. 근데 하필 기울기 얼마짜리? 마일짜리가 나왔네? 역함수 관계면은 Y는 X 대칭 관계잖아요. 근데 걔네에 대해서 마이너스 1짜리 직선 얘기 나오면은 당연히 대칭성을 활용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어떻게 풀 거냐면, 그냥 전부 다 3씩 내려. 그러니까 내려놓고서 거기서 생각하고 나중에 답을 구할 때 올리자, 세 칸을.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 그래서 이제는 플러스 3을 잠깐 없다고 생각할게요. 자, 그러면 생각해봐. 지금 이렇게 생겼을 때 y는 x가 이렇게 지나간다고 해볼게. 자, 그러면은 저 2보다 큰 상태니까 이렇게 증가계형이 될 거고, 여기도 로그 함수도 이렇게 증가계형이 될 텐데, 자, 얘네들에 대해서 기울기 마일짜리면은 요렇게 지나가겠지, 수직으로. 그랬을 때 만나는 요 두 점을 세 칸 위에서 A, B니까 A', B'이라 하자. 자, 근데 문제에서 뭘 했냐면은 그 A, B를 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렸대요. 그 원의 중심 좌표가 Y좌표가 2분의 21이래. 그럼 잘 봐봐. 지금 우리는 이 그림 자체가 세 칸이 내려온 그림이잖아요. 그렇다고 이 지름 길이가 변하진 않을 거야. 그래서 지름 길이는 똑같아요. 근데 그때 중심이라고 하면 당연히 여기 가운데가 될 텐데, 저 점의 y좌표가 세 칸 위에서 2분의 21이면 세 칸 아래서는 3을 빼면 되겠지. 그래서 몇이 되냐면 y좌표가 2분의 15가 되는 거야. 야, 근데 y좌표가 2분의 15면 y는 x 위에 점이니까 x좌표도 얼마겠어? 2분의 15인 거야. 그게 밑에 원의 중심 좌표인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 넓이가 2분의 81파이래. 자, 그러면 세 칸 위에서의 넓이가 내려온다고 바뀌어? 절대 아니란 말이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원의 넓이가 우리가 알기로는 r제곱 파이잖아요. 그게 지금 2분의 81파이래.
그럼 파이파이 날리면은 R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루트 2분의 9인 거야. 그럼 다른 말로 2분의 9 루트 2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이게 지름이면 그거의 반절, 요만큼이 누구라고? 2분의 9 루트 2라고. 근데 이 노란색 직선의 기울기가 하필 얼마? 마일짜리. 그럼 당연히 우리는 뭐가 떠올라야 돼? 맨날 하잖아요, 맨날. 1대 1대 루트 2. 1대 1대 루트 2다. 근데 그 루트 2에 해당하는 길이가 요거면 요만큼 길이도 2분의 9. 요만큼 길이도 2분의 9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우리는 요 A'이라는 점의 좌표를 뭐라고 쓸 수 있는 거니? 중심 2분의 15, 2분의 15에서 위로 2분의 9만큼, 왼쪽으로 2분의 9만큼. 그래서 X좌표는 2분의 9를 빼주면 돼요. 3 나옵니다. Y좌표는 2분의 9를 더해주면 돼요. 그럼 2분의 9 더하면 얼마야? 2분의 24니까 12가 되겠지.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건 그냥 누구예요? A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굳이 위로 다시 올라갈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뭐 할 거냐면 그냥 Y는 A의 X제곱이라는 함수가 3,12를 지난다 라고 해서 여기다 대입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12는 A의 세제곱이다. 그럼 여기서 A를 세제곱근 12 혹은 12의 3분의 1제곱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다. 그래서 문제를 보니까 막 그렇게 어려운 건 없어요. 그죠? 그냥 다 계산이 많이 필요한 문제들이니까 연습하기 좋은 것 같아. 고생했습니다.